붉은 교단 삼부 아들의 얼굴로 부활한 신. 안녕하세요. 컬트썰입니다. 구독은 충성처럼, 좋아요는 만세처럼, 알림은 체제처럼 눌러주세요. 2025년 북한 정권 수립 80주년. 80년이면 한 사람의 평생보다 긴 시간이에요. 저는 뉴스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80년 동안 한 가문이 나라를 지배했다고.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탈북민들의 증언을, 역사 기록을, 숨겨진 이야기를.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독재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컬트의 이야기라는 걸요. 더 무서운 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 대신 복종을, 의심 대신 맹신을 강요하는 구조는 우리 주변에도 있거든요. 회사에서도, 조직에서도, 때로는 가정에서도요. 왜 의문을 품으면 안 되지? 왜 다르게 생각하면 배신자가 되지? 컬트는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질문을 죄악으로 만드는 순간 그건 이미 컬트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써야 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통해 컬트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기 위해서요.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맹목적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준비되셨어요?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1년 12월 17일, 겨울에 눈 내리던 평양.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69살. 북한은 다시 멈췄어요. TV에는 검은 옷 입은 아나운서가 울부짖었고, 거리에는 연출된 울음소리가 퍼졌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덜 울었거든요. 김일성 때만큼 슬프지 않았어요. 김정일 시대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새 얼굴이 있었죠. 김정은 27살. 그는 울지 않았어요. 천천히 걸었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 순간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신이 또 한 번 부활했다. 김정은은 출발부터 달랐어요. 할아버지 김일성은 혁명가였고 아버지 김정일은 영화광이었어요. 근데 김정은은요? 복제인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김일성을 다시 살려라. 머리 모양을 김일성처럼 자르고 살을 찌워서 얼굴을 김일성처럼 만들었어요. 걸음걸이도 김일성처럼 따라했고 말투까지도 그를 연상하게 했죠. 북한 방송에서는 김정은과 김일성의 영상을 비교했어요. 보십시오. 수령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진심으로 믿었어요. 완전한 리메이크거든요. 영화 리메이크처럼. 김일성 원본, 김정은 리메이크. 세대를 초월한 복제. 그리고 스스로를 신의 손자라 불렀어요. 나는 조선의 미래다. 2012년 4월, 김정은이 집권한 지 4개월 만에 북한이 로켓을 쏘았어요. 광명성 3호. 실패했어요. 2분 만에 폭발했죠. 그런데 북한 방송은 말했어요.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 세계가 알았죠.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은요, 믿었어요. 우리도 이제 우주 강국이다. 2012년 12월 또 쏘았어요.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김정은은 기뻐했죠. 신의 나라에도 최신형 무기가 필요하지. 그리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6년 1월 4차 핵실험, 2016년 9월 5차 핵실험, 2017년 9월 6차 핵실험. 계속 쏘고 계속 터뜨렸어요. 세계는 비난했고 유엔은 제재했어요. 근데 북한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핵은 우리의 생명이다. 주민들은 굶주렸지만 로켓 발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로켓 발사는 예배였고 연료는 헌금이었거든요. 북한 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님의 손끝에서 새로운 태양이 솟았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굶어도 발사는 멈추지 않는다. 그건 과학이 아니라 예배였어요. 김정은한테는 고모부가 있었어요. 장성택. 김정일의 매제였고 북한 권력 서열 2위였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장성택이 김정은을 보좌한다. 근데 2013년 12월 8일 갑자기 체포됐어요. 반역 혐의. 방송에서 장성택을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양팔을 두 명이 잡고 머리를 숙인 채. 그리고 12월 12일 특별 군사재판. 사형. 다음 날 처형됐어요. 어떻게 죽였냐면요. 기관총으로 갈겼대요. 총살도 아니고요. 기관총으로요. 그 자리를 간부들이 지켜보게 했어요. 배신자에게 내리는 형벌. 이건 메시지거든요. 나한테 반대하면 이렇게 된다. 피로 왕좌를 굳힌 거예요. 혈통의 피는 가장 성스러운 성수다. 그게 북한식 복음이었어요. 또 김정은한테는 형이 있었어요. 김정남. 이복형이죠. 한때는 후계자 후보였어요. 근데 2001년 일본에 몰래 가다가 걸렸죠.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서. 그 사건 이후 후계자에서 탈락했어요. 그 뒤로 마카오에서 살았었죠. 북한을 떠나서요. 가끔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북한은 변해야 한다. 세습은 잘못됐다. 김정은은 화가 났겠죠. 그리고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 김정남이 체크인하려는데 두 여자가 다가왔어요. 얼굴에 뭔가 발라버렸죠. 장난 카메라예요. 몰래 카메라예요. 김정남은 황당해했어요. 바로 공항 직원한테 달려갔죠. 누가 내 얼굴에 뭔가 발랐어요. 근데 20분 후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 부검 결과요? VX 신경가스. 화학무기거든요. 몇 밀리그램만 묻어도 죽어요. 이 일로 전 세계가 충격받았습니다. 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암살? 형을 죽였다고. 근데 북한은 부인했어요. 우리와 무관하다. 하지만 다 알았죠. 북한이 한 짓이라는 걸요. 그 두 여자는 북한 요원한테 속은 거였어요. 장난 카메라 찍는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재판받았고 나중에 석방됐어요. 근데 진짜 배우는 잡히지 않았죠. 북한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도됐을까요? 안 했어요.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배신자가 신의 심판을 받았다. 그 한마디로 끝. 2018년은 이상한 해였어요. 김정은이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악수하고 웃고 사진 찍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온다. 사람들은 기뻐했죠.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한 거죠.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김정은이 변하고 있다. 이제 북한도 개방되는 건가? 근데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회담은 여러 번 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국은 제재를 풀지 않았어요. 그럼 왜 김정은은 그렇게 웃었을까요? 쇼였거든요. 국가 단위의 인플루언서 콘텐츠. 카메라 앞에서 웃는 김정은. 그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퍼졌어요. 이게 신의 글로벌 진출이야. 그는 이제 국제 무대의 감독이 된 거예요. 2020년 세계가 멈췄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북한도 문을 닫았어요. 1월부터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죠. 코로나 확진자 0명. 북한이 주장한 숫자예요. 믿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중국 국경과 붙어 있는데 0명이라고요? 근데 북한은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봉쇄는 극단적이었어요. 무역도 끊고 외교관도 다 철수시키고 주민들은 완전히 갇혔어요. 식량난이 더 심해졌죠. 배급은 더 줄어들었고 장마당조차 통제됐어요. 사람들은 더 굶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여전히 등장했어요. 공장을 시찰하고 미소 짓는 장면. 장군님께서 인민의 안녕을 살피셨다. 그 미소 하나가 하루치 뉴스가 됐어요. 리얼리티가 아니라 연출이었죠. 2022년 9월 북한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핵무력 정책법.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법이에요. 내용은요. 우리가 공격받으면 핵을 쓴다. 지휘부가 위협받으면 핵을 쓴다.
국가 존립이 위협받으면 핵을 쓴다. 조건이 너무 애매하죠? 사실상 언제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말했어요. 핵 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세계는 북한을 또 비난했습니다. 근데 북한은 아니 김정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핵은 여전히 성물이었으니까요. 교회에서 성체를 모시듯이 북한은 핵무기를 모셨어요. 핵이 곧 신의 심장. 2024년 전 세계가 또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했거든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보냈어요. 수백만 발을요. 그리고 군인까지 보냈대요. 왜일까요? 러시아가 대가를 줬거든요. 식량, 석유, 기술. 김정은은 계산했어요. 전쟁터에 군인 몇 명 보내면 우리는 먹을 게 생긴다. 북한 군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갔어요.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북한 방송은 말했어요. 우리는 러시아 동지들을 돕고 있다. 이것이 국제주의 연대다. 주민들은 또 믿었습니다. 2025년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어요. 신형 ICBM 화성 20을 공개했죠. 더 크고 더 강력한 미사일. 김정은은 웃었습니다. 신의 나라에도 최신형 무기가 필요하지. 근데 그 뒤에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전력난이 심화됐고 식량난도 계속됐어요. 해군 구축함 발사 사고도 있었죠. 탈북자 수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불길은 눈에 안 보여도 냄새는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알았어요. 신이 두려워하는 건 적이 아니라 의심이다. 그래서 더 많은 군사 퍼레이드를, 더 큰 미사일을, 더 요란한 행사를 명령했어요. 그건 믿음의 균열을 덮기 위한 연기였어요. 2025년 현재 북한의 GDP는 한국의 70분의 1 수준. 평균 월급은 3달러. 전기는 하루 몇 시간만 들어와요. 식량 배급은 거의 끊겼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군사 예산은 계속 늘어요. 핵무기 개발은 멈추지 않아요. 미사일은 계속 쏘아 올려지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는데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8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신이 바뀌지 않는 한요. 제가 탈북민 인터뷰를 봤어요. 한 탈북민이 말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의심하는 게 죄예요. 질문하는 순간 반역자가 돼요. 저는 30살이 돼서야 세상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김정은이 신인 줄 알았어요. 또 다른 탈북민도 말했어요. 배는 고픈데 충성심만 요구해요. 나무 껍질 먹으면서도 김정은 찬양해요. 그게 미친 거라는 걸 탈북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들은 울었습니다. 아직도 거기 남은 가족들이 있어요. 제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 컬트설은 이 글을 썼어요. 80년, 80년? 김일성의 신화, 김정일의 영화, 김정은의 쇼. 이건 단순한 독재의 역사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 세대를 걸쳐 이어온 세습된 신앙의 연극이에요. 근데 이 연극에는 결말이 있을 거예요. 모든 컬트는 결국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부딪히니까요.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 리메이크 될 뿐이죠. 그리고 그 리메이크의 마지막 장면은 언젠가 관객이 무대 밖으로 걸어 나올 때 끝날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영화를 현실로, 그 결과가 지금의 북한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나는 정말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의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질문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도 어쩌면 작은 컬트 안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비판적 사고를 잃는 순간 우리도 북한 주민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세 편의 긴 이야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질문이라도 남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컬트설이었습니다.